저는 당황해서 선생님 생각해서 미리 말씀드린 건데 차월 퇴해 불가라고 상담을 해주시니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자동이체를 해지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너무 선생님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이에게 친숙하게 대하시라는 건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동네 아줌마 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좀 신뢰가는 태도와 복장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실을 관리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 고객 불만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선생님들의 응대 태도에 따라서 불만이 퇴회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불만 내용 탑 3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강요입니다. 차월의 퇴회가 불가능하다는 상담을 하고 나면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회비 불만입니다. 자동이체 해지나 변경 처리가 지연될 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학습관리, 채점 오류나 교재 전달 누락 등 선생님의 관리 방법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학부모의 불만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이행해야 할 슬기로운 고객 불만 9단계 응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선생님이 된 지 이제 갓 1년 된 후배 교사. 아이들과의 수업은 즐겁지만 학부모와의 대화는 힘들기만 합니다. 선배들은 어려움 없이 척척 잘해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자꾸 힘들어지는지. 오늘은 큰맘 먹고 선배 교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님의 불만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퇴해로 이어질까 걱정되는데 어쩌죠? 걱정돼서 얼굴이 좋지 않구나. 선생님 나하고 오늘 이야기 좀 할까? 소율아, 이거 오늘도 너무 잘했다. 우리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푸는 거야. 알겠지? 네. 이제 나가서 책 읽고 있을까? 어머! 채점이 틀렸잖아. 어머니, 이번 주 교재예요. 선생님, 교재가 계속 똑같은데 복습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틀린 문제도 지금 동그라미 쳐놓으셨잖아요. 어머니, 제가 채점은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복습은 아이가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복습 정말 많아요. 이거 지금 계속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시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학부모가 화가 단단히 났네요. 불만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비법이 뭐 없을까요?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불만 표출에 많이 당황했겠다. 그치? 사실 우리 일이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에게 아주 좋은 9단계의 방법이 있거든. 9단계 비법이요? 응? 차 한잔 드세요. 어머! 채점이 틀렸잖아. 서율이 오늘 잘했어? 가서 책 읽고 있을까? 네. 어머니 이번 주 교재입니다. 선생님, 교재가 계속 똑같은데 복습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틀린 문제도 동그라미 쳐놓으셨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한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일로 마음 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역시 선배 교사는 다르네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틀리게 하시면 아이가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복습이 많으면 미리미리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학부모의 불만을 끝까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채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학습 결과 때문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진도도 복습이 많아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학부모의 불만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공감하다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면서 선생님의 회원관리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선배 선생님 정말 잘하시죠? 보신 것처럼 우선 사과, 경청, 공감까지 잘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인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사항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우선 나의 행동에서 생각해 봅니다.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정확한 채점을 위해서 서유리 교재 더욱 연구하고 신경 써서 채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에 대한 상담도 더욱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학부모의 동의를 구할 때는 통보형이 아닌 요청형 멘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동의를 구했지만 학부모가 노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고민해서 한 번 더 제안해야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겠습니다. 서율이랑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학습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채점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과 진도에 대해서 미리 상담드리지 않아서 불편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부모가 대안을 받아들이는 경우든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든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갖게 되었는지 키포인트를 찍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 저도 아니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우리 서율이 더 잘 관리해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더 이상 실수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잘해봐요. 고객이 교사가 제안한 대안에 동의했을 때 당연히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되도록 감성적인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9단계로 응대하는 방법이 나만의 비법이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객 불만 상황이 생기면 9단계 비법을 꼭 활용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 선생님들에게도 꼭 알려줄래요. 우리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화이팅 할까? 화이팅! 선배 교사를 통해 고객 불만 9단계 응대법을 알게 된 후배 교사. 이제 학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불만 표출 상황에 당황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잘 보셨나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객 불만 9단계 응대법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우선 사과.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사과를 해야 하는 단계죠. 어머님,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이죠. 함께 말해볼까요? 어머님,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2단계는 경청입니다. 불만을 말하는 고객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는 것이 포인트죠.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라고 학부모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3단계는 공감. 학부모의 불만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느껴야 합니다. 아, 어머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함께 말해볼까요? 아, 어머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4단계는 원인 분석. 불편 사항의 원인을 우선 나의 행동에서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해결 방안 탐색.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는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단계죠. 단, 지킬 수 없는 해결 방안은 안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5단계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어깨 좀 한번 푸실까요? 마지막 4단계, 궁금하시죠? 지금처럼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6단계, 고객 동의. 6단계의 포인트는 통보형 멘트가 아니라 요청형 멘트로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동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7단계는 대안 제시. 6단계에서 고객의 동의를 구했지만 학부모가 NO 했을 때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도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가 그땐 어머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꼭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단계 거듭 사과.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고객의 불만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어떤 부분에서 불만을 갖게 되었는지 키포인트를 콕콕 찍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9단계는 감사 표현. 고객이 대안에 동의했을 때 감성적인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 불만 9단계 응대법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의 이미지는 학부모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객 불만 9단계 응대법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서 불만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퇴해가 나도 회원이나 학부모와 영원한 안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이별하게 된 회원의 학부모에게 퇴회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아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끝으로 멋진 퇴회 감사 편지를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시간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별의 순간. 먼 훗날 더 아름다운 인연을 위해 선생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희연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연이는 제게 교사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학생이었습니다.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좋은 인연이 닿는다면 최선을 다해 희연이와 즐겁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희연이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퇴회 감사 편지는 지금 당장 학습을 그만두지만 눈높이와의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게 만드는 작은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와 함께 했던 기쁨이나
아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다 보면 어머님과도 웃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도 품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태회 감사 편지를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